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야생 진드기에 의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진드기 공포로 요즘 들썩이고 있는데요. 숲이나 산에서 사람의 피를 빤다는 이 야생 진드기 때문에 외출이 잦은 요즘 같은 때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병수 씨?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제가 누굽니까? 또 한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총각으로 좀 보이시겠지만 현금이 아빠거든요. 캐시파더. 근데 우리 또 아기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좀 밖에 나가자고 이렇게 좀 보채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나가기가 꺼려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맞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야생 살인 진드기 하는 그런 것들과 만날까봐 네. 잔디밭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 공포스럽게 이 야외 활동이 변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드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들 전달을 많이 해드려야 할 텐데 우리 병수 씨가 공부 많이 해오셨죠? 예. 제가 지금 얼굴에 약간 황달기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예, 잠을 자면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잠을 안 자면 판도사에서 안 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좋아요. 예. 더불어서 또 이게 또 우리 아이를 또 제가 보호한다는 생각을 좀 넘어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지금 굉장히 불끈불끈 막 이렇게 솟고 있거든요. 거시적인, 거국적인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예. 훈훈한 방송이죠.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정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지금 오늘 처음 뵈는 분 미모의 예, 여인분이 좀, 앉아 계시는데 생뚱맞은 분이 하나 앉아 예. 있어요. 네. 뭐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도사의 새 얼굴 김유진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얼굴로 낙찰되신 네. 분. 네. 저희들이 판도거를 선별을 했자 좀 모집했잖아요, 그죠? 판유걸도 아니고 판도거를. 예. 판도거를 갖다가 모집했는데 네.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네, 내가 치열한 그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를 제가 차지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앉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특히나 우리 현병수 씨가 수준이 네. 좀 높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가벼워 보이고 좀 없어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법학도 출신인데 네. 법학을 전공했고 네. 여기에 맞춰줘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레벨이 제가 있어요. 또 그럴 줄 알고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수준 맞추려고 법학을 제가 전공한 오늘 거예요? 판도사 수준을 맞추려고 법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면 유진 씨도 법학도예요? 네. 자, 우리 저기 판도사에는 법학도가 둘이 있고 김학도가 하나 있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과학 예. 프로그램인데 맞네요. 생뚱맞게 법학도가 이렇게 둘이 아무래도 있고.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도움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유진 씨 맹활약 기대하겠고 네. 저희 판도사 이 프로그램 함께하게 되셨는데 각오 한마디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출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수 씨를 이겨보려고 정말 준비 많이 해왔어요. 또 나를 이기겠다고. 네. 예. 저는 이렇게 가는 말은 고왔는데 오는 말이 별로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강한 각오를 네. 갖고. 네. 나름대로 뭐 선의의 경쟁을 네. 해보자라는 그런 각오로 임한 네. 것 같은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좋습니다. 해주세요. 자, 새 식구 김유진 씨와 함께 진드기를 비롯한 해충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내용, 오늘 판도사의 방송 내용입니다. 자, 판도사 시청한 후에는 야생 진드기 공포 어느 정도 사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야생 진드기에 관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야생 진드기의 정체와 예방법, 그리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법 등 알찬 정보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이게 또 가축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가 숲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캠핑 가거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생 진드기 제대로 파헤쳐 알아봅니다. 야생 진드기 정말 죽음을 몰고 오는 무시무시한 존재일까요? 잘못 알려진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그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따라오세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이 온통 걱정과 충격에 빠졌죠. 의심 환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곤충 기피제나 살충제 판매량이 수직 상승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야생 진드기, 병수 씨, 네. 대체 이게 어떤 놈입니까? 독한 놈이죠. 아주 독한 놈입니다. 예, 웬만한 사채업자보다 그냥 더 독한 놈. 야,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진먼지 진드기나 이게 피부염이나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다. 진먼지 진드기. 이것도 우리가 방송으로 또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생 진드기는요 훨씬 더 독합니다. 꼬량주보다 더 독해요. 잠시 후에 제가 바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 김유진 씨는 첫 방송인데 주제가 진드기예요. 네. 이게 다소 좀 무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오히려 좋은 게요. 이렇게 어려운 주제일수록 심도 있게 파헤쳐서 좋은 정보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예. 진드기 무섭지 않나요? 제 이름의 비밀 혹시 모르시죠? 무슨 비밀이 있는데요? 제 이름의 진이 진드기 진이거든요, 사실. 농담도 잘하셔. 예. 아이고, 그리고 이 웃어줬어요. 예, 진드기처럼 예. 제 판도사에 채싹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김유 진드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찰싹 진드기처럼. 네. 예. 우리 뭐 해가 없는 그런 진드기도 네, 있으니까요. 해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람의 목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야생 진드기. 자, 야생 진드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예방법은 어떤 예방법이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무리 무섭다고 한들 야외 활동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 진드기 오늘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체와 예방법, 대처법 제가 모조리 다 들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신종 바이러스 출현, 의심 환자 사망 속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야생 진드기의 오해와 진실,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지난달 21일 국내 첫 사망자 공식 확인을 시작으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말하자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야생 진드기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혈중의 그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사망케 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야생 진드기, 중국에서 건너온 신종 바이러스다. 지난 2007년 중국 허난성 일대 18명, 지난 2009년 중국 산등성에서 13명이 원인 모를 집단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라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SFT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바로 야생 진드기였습니다. 또 2013년 2월 일본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8명이 사망, 그 공포가 우리나라로 이어진 건데요. 하지만 이 진드기는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던 진드기의 한 종류입니다. 야생 진드기의 진짜 이름은 작은 소 참 진드기, 약 3mm의 몸 길이로 눈에 띄고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깊은 산과 들판, 숲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이 예전부터 많이 서식하고 있던 그런 진드기 종류고요. 진드기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보면 한 500에서 600여 종 정도 되는데요. 집안에서 서식하는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흡혈을 하지 않고 피부의 각질이나 이제 유기물들을 먹고 사는 그런 진드기 종류고요. 그 외에 이제 야외에서 서식하는 종류의 일부가 사람이나 동물을 흡혈하는 그런 진드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며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소 참 진드기. 그런데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사망하는 걸까요?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모든 작은 소 참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000마리당 4~5마리가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작은 소 참진드기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고, 그 면역력이 특히 약한 사람들한테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지. 또 면역력이 좋고 좀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병원체가 들어오더라도,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인체 내로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그 면역력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렸다면 절대 손으로 떼선 안 됩니다. 무리하게 떼어내면 진드기의 잔해가 몸에 남게 돼 위험한데요. 반드시 핀셋을 이용해야 하고요.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잡고 직각으로 잡아당겨 떼야 합니다. 예방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야생 진드기. 불안한 생각은 불안한 미래를 만들 뿐, 지나친 공포감은 이제 접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작은 소참 진드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피를 빤 후에 사람을 물게 되면 이게 사람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방치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가축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가 숲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캠핑 가거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드기 기피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진드기가 싫어서, 그 냄새가 싫어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약품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진드기 기피제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까요? 네, 일단 기피제 속에는요, 이렇게 그 벌레가 싫어하는 화학 성분이 들어 있어서 벌레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만 문제는요, 이게 독성이 있어서 어린이나 또 임산부들은 사용을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화학 물질 사용 시에는 주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말씀, 판도사에서 뭐 한 12번 정도 정보를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쪼잔하게 다 세셨네요. 자, 여러분, 뭐 기피제 정량만 사용하셔가지고 이 기피제로 인한 부작용 없애야 되겠습니다. 사용 후에는 또 귀가해서 꼭 샤워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여름 야생 진드기만 잘 피하면 되는 건지, 뭐 그밖에 또 피해야 될 게 또 있는지 좀 정보를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또 피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뭡니까? 살인 진드기만큼 위험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사람들 건강을 위협하는 해충입니다. 해충. 언뜻 생각하기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현병수 씨 별명이 또 해충이죠? 진짜 해충이세요? 네. 여기서 또 예리하게 짚어내시네요. 할 말 없게 만드네요. 예. 아무튼 뭐 해충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희준 씨가 처음으로 준비해온 영상인데 어딜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네, 해충이 기생을 부리고 전염병이 활발해지는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름철 유해해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배우러 가보실까요? 성큼 다가온 여름 장마. 야생 진드기는 물론 꼭 피해야 할 위해해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위해해충을 알아봅니다. 습기 가득 눅눅한 날씨, 머리니가 떴다. 첫 번째 위해해충은 근질근질 머리니인데요. 21세기에 머리니가 웬 말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의료당국은 지난해 11월 머리니에 감염되는 사람이 1년에 4~50만 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방치된 어린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고요. 또 반려동물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외국 여행 중 머리니에 감염되기도 하는데요. 피를 빨아먹어 빈혈을 일으키는 머리니. 한 방에 날릴 치료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먼저 물을 좀 충분히 분무를 해주고 그 살충제가 들어있는 그 샴푸, 머리니 치료제를 적절하게 이제 머리 두피부터 머리 끝까지 고르게 발라줍니다. 30분 후에 바로 이제 린스를 하면은 세척을 해내면 머리니 치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주면 완전히 이제 알에서도 부화된 그 머리니들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피를 빠는 해충이 또 있었으니 바로 벼룩입니다. 작은 드라큘라로 불리는 벼룩은 낮에는 꽁꽁 숨어 있고요. 밤이 되면 출동하는데요. 자다가 벼룩에 물리면 가려움증은 물론 심하면 신경과민과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쥐가 많기로 유명한 뉴욕은 벼룩이 기생을 부리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옷을 비롯한 여행용품은 꼭 소독하는 것이 좋겠죠? 벼룩처럼 밤을 좋아하는 또 다른 해충은 바퀴인데요. 약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바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무더운 날일수록 자라는 속도가 빠른데요. 바퀴가 기승을 부릴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전파하는 그런 병원체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약 40여 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기생충의 알까지도 전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상당히 우리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물어서 이렇게 질병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병원체를 다리의 어떤 근모나 털에 묻혀서 또는 자기가 이렇게 섭취해가지고 또 반소화된 어떤 소화액을 토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하는 그런 습성을 통해서 질병을 전파하기 때문에 질병 유발자 바퀴.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하고요. 싱크대 주변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필수. 하수구 등은 꼭 덮개로 덮어두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중. 지난 4월 18일 부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됐기 때문이죠. 물리면 의식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일본 뇌염 모기. 20-30%의 치사율을 가진 무서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뇌염 모기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논이라든가 관계수로, 그다음에 웅덩이 저수지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 지역에 사는 어린이나 노인들, 노약자들은 반드시 그 일본 뇌염 백신을 예방 접종을 맞고 일본 뇌염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건 물론 먹을거리를 해치는 여름철 위해 해충들. 무엇보다 해충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김준 씨가 모기, 바퀴, 벼룩, 이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충을 이잡듯 다 뒤져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리 잘하시네요. 그럼요. 제 방에는 먼지 한 끗도 없어요. 너무 정리를 잘해서. 정리의 여신인 것 같습니다. 여신까지. 두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방송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도 정리하고 왔다는 거. 아, 예. 이 정도면 정리의 여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유해충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파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파리가요, 병원체 매개가 되기도 하고 운반을 하기도 해서 위생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파리 안 좋네요. 네. 그렇죠? 예. 파리가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안 좋은 거 오늘 또 알았습니다. 파리 네. 박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멸까지. 그럼 개구리가 싫어할래나? 그렇죠. 배고프잖아요. 그 밖에 또 해충 또 뭐가 있죠? 근데 또 해충은 아니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올 때면 유행성 출혈열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이나 잔디밭에 야생쥐가 배설을 하면요. 그곳에 있던 세균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네, 또 이게 유행성 출혈열을 비롯해서 가을 겨울에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질병과 유해충은 저희가 또 가을이 다가올 때쯤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면 이제 한
2, 3개월 후인데 그때까지 계속 고정을 확보하겠다. 내년이에요, 내년. 2014년 가을을 아, 얘기하는 거 아시죠? 2014년까지? 그렇죠, 내년까지. 이야, 그때까지 2014년 고정. 가을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병수 씨 머리 좋네. 저도 좀 같이 데려가세요. 예, 묻어갑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바이러스다, 뭐 세균성 질병이다 걱정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야생 진드기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진드기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인데요. 과연 그 진드기의 치사율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분께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야만 그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작은 소 참진드기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치사율이 6% 정도니까 독감이나 일본내염보다도 훨씬 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법도 뭐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작은 소 참진드기나 참진드기에 물려서 유사한 증상으로 이제 나타났을 때에는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그 의사의 대증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살인 진드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백신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럼 백신을요, 뚝딱뚝딱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네. 뚝딱 누가 뚝딱이 아빠가 만듭니까? 김종석 안 선배님께서. 되죠.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서 뭐 실험을 거쳐서 뭐 인체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적어도 10년은 우리가 또 진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백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사실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치사율이 6%잖아요. 네. 그럼 뇌연목의 치사율이 20에서 3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낮잖아요. 근데 살인이라는 조금 자극적인 단어를 치사하네요.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지나친 공포감을 갖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처음에 이 병이 이게 차이나랑 저편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사망률이 이게 50%다, 뭐 30%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들렸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고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요, 잘못된 계산이었다. 6%가 맞다 이거죠. 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 발열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해외 출입국이 쉬워지면서 각종 신종병이 발견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겁이 나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예부터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은 늘 있어 왔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극단적인 걱정보다는 알맞은 걱정과 튼튼한 예방으로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옳은 방법인 것 같다는 말씀 판도사에서 드립니다. 판도사의 선택. 목숨을 앗아간다고 알려지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야생 진드기. 정식 명칭은 작은 소 참 진드기로 숲이나 들판에 사는 진드기의 한 종류입니다. 당초 치사율이 높아 물리는 순간 위험해진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치사율은 6% 수준.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두통이나 복통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고 등산할 때는 긴 소매를 입어 진드기가 들어올 수 없게 하며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무리하게 잡아떼지 말고 차분히 핀셋을 이용해 당겨야 합니다. 야생 진드기, 막연하고 심각한 공포보단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죠. 이 여름. 이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여름의 그 질병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과학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살짝 헷갈리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이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은 뭐고 바이러스는 뭔지 이거 구분을 좀 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네. 모든 정신. 네, 그렇습니다. 세균은 체세포 분열처럼 핵을 증식시키고 분리시키면서 그 수를 늘려가는 데 반해서요. 바이러스는 유전자 정보, 즉 RNA나 DNA만을 가지고 숙주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뭔가 좀 똑똑해 보이긴 하는데 어렵네요. 말이 일단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요거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해가 갔는데. 예? 그렇기 제 때문에 입장은 뭐가 되죠? 특정 바이러스들은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감기나 뭐 홍역, 천연두, 에이즈 같은 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역시 판도사 MC 다우십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소멸시키긴 힘들어도 예방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꼭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두 분이 쿵짝이 잘 맞네요. 오늘 현병수 씨 처음 나온 우리 김유지 씨에게 살짝 밀리는 느낌이에요. 밀리는가요? 예. 예, 이렇게 좀 떨어지네. 내년 가을까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도요. 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균은요, 세포 하나로 생명 활동을 하는 단세포 동물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포 속에 침투해야만 활동을 시작하는 네. DNA 정보를 가진 단백질 덩어리다. 뭐 이 정도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거기까지는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정도의 수준이고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하시네요. 살짝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죠? 예. 아니 갑자기 예. 현병수 씨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섭섭하네요. 인간적으로. 네. 그러면 요런 건 어떨까요? 김학도 씨가 이렇게 좀 멋지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약간 돋보일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를 좀 하면은 약간 제가 좀 약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자, 현병수 씨의 야심찬 코너 장하나의 화제. 여름철 우리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과 예방법을 현병수 씨의 팁 오브 판도사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명수의 TOP.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질병의 종류와 예방법을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요즘 야외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요. 가서 고기도 잡고 회도 먹고 풀바지에 누워서 낮잠도 자고 야 이거 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요. 이런 야외 활동을 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위협적인 바이러스. 그 정체와 예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샅샅이 꼼꼼히 정확히 충분히 자세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여름철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질병은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입니다. 살모넬라균이나 포도상구균과 같은 식중독균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아지면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난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급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름철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데요.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 환자와 신체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는데요. 감염 증상은 무엇일까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집단 발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열과 근육통 같은 이제 감기 증상들 비슷하게 나타나고 나서 설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위험한 그룹들은 이제 한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이나 한 70세 이상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 탈수가 되면서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염 증상이 있을 때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과 같은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지하수도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은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기구는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요. 손은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어주세요.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꼭 음식을 익혀 드시고 물도 끓여 드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질병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모기가 와서 탁 물면 바로 전염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말라리아는 열대지방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6월에서 9월까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질병,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플라스모디움 속에 속하는 기생충이 척추 동물의 적혈구의 기생에 발생하는 감염 질환인데요.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가 모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한 해 500명이 넘고 매개 모기는 작년과 비교해 72.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먼저 심한 오한이 느껴지고 39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구토 증상이 동반됩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라리아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위험지대를 갈 경우에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소용량으로 사용해서 예방을 하거든요. 뭐 출발하기 일주일 전 또는 하루 전부터 시작해서 여행 후에 4주 또는 일주일 이내까지 약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 또 어떤 약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그래서 전문가의 상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모기가 많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에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발열 증상이 나타나 말라리아로 의심이 될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알아봤듯이 노로바이러스나 말라리아 모두 발열 증상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름에 열이 난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적신호니까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죠.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안 똑같죠?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질환 세 번째는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닭, 오리와 같은 조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조류 독감인데요. 사람은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A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중증호흡기 질환을 초래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환자들은 대부분 가금류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되면 발열이나 전신 근육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다행히 사람 간의 접촉만으론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염 질환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손 씻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목욕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해서 이제 개인 위생 수칙 지켜주시고, 또 수분 공급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취해서 여행 중에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위생 수칙입니다. 또한 종류가 다른 가축은 분리해 사육하고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를 섭취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 질환,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기본 수칙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판도사의 정말 유익한 팁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 말라리아라는 질병은 아프리카에서만 발병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발병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게요. 이런 정보를 네.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네.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사망률이 매우 낮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우리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합병증.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질병 뭔지 아시죠? 식중독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식중독, 여름철 어패류는 꼭 날로 드시는 것보다 가열해 드시는 게 좋고요. 조리된 음식이 4시간에서 5시간 지났다면은 냄새를 반드시 맡아봐서 이게 부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름 질환 중에서도요, 수족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손수,
예, 발촉. 입구. 그렇죠. 예, 이런 병이 있어요. 요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굉장히 전염성 질환인데요. 예. 입안에 물집이 잡힌다던가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일어납니다. 예. 네, 이것도 치료 백신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또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또 전염성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역시 예. 아이를 키우는 애아빠 입장으로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확실히 하고 계시군요. 캐시파더입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유진 씨, 우리 네. 현병수 씨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지금 개그보다 지금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서 네. 개그 인생이 좀 안 풀리고 있어요. 좀 풀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다큐로 가네요. 네. 풀리겠죠. 예. 네. 자, 이번에는 김유진 씨가 다녀온 현장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 어딜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오. 예방법을 아무리 글로 배워봤자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산에 직접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산을 탔어요? 그럼요. 정상까지 오고 왔어요. 정상까지요? 제가. 네. 얼마나 올라갔어요? 한 1시간 넘게? 그렇게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되게 진짜 열심히 하시죠. 화면 보면 알 수 있겠죠. 대단합니다. 네. 예. 네, 제 활동 모습은 영상에 다 담겨 네.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알아왔거든요. 신선한 정보 기대하세요. 무시무시한 야생 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여름철 야외 나들이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판도사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도사의 새 얼굴 김유진 리포터입니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오늘 경치 좋고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첫 차량 나오게 됐는데요. 이 풀향기까지. 자, 그럼 저와 함께 나들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기분 좋게 나선 김유진 리포터. 과연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함께해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이태경 주임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또 첫 촬영이기도 하고 야외 촬영 온다고 그래서 옷을 좀 예쁘게 입어봤거든요. 어떤가요? 산행하실 때 이렇게 입으시면은 위험하십니다. 위험하다고요? 왜요? 이제 산행 중에 뭐 진등이나 병해충, 말벌에 쏘이거나 이제 풀독에 의해서 피부 질환이 일어나실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시면 긴 팔을 입으시고 네. 긴 바지를 입고 그리고 팔토시나 이런 걸 이용하셔갖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켜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저 빨리 긴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변신했습니다. 야생 진드기는 백신이 따로 없어 철저한 예방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요 서식지는 야외이기 때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와, 여기 계곡의 물소리만 들어도 너무 시원한데요? 예, 정말 좋으시죠? 혹시 도시락 싸우셨어요? 아니, 안 싸웠습니다. 아, 제가 또 그럴 줄 알고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봤거든요. 짜잔! 쉬었다고요, 주임님. 아우, 다리야. 이렇게 함부로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야외에 오시면은 이런 데 풀밭이나 이런 덕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주임님? 야외 나오면 원래 풀밭에서 도시락 까먹는 게 최고죠. 진드기나 다른 병해충이나 이제 풀독 같은 걸 옮으실 수가 있으니까 돗자리 같은 걸 준비하셔갖고 이런 거 깔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돗자리나 담요를 준비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해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해 주세요. 풀숲 주변에 갈 땐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진짜 너무 국방을 먹더니 목말라요. 진짜 또 산에 왔으니까 깨끗하고 시원한 약수물 한 잔 먹고 가야겠죠? 짠!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깨끗한 거를 왜 못 먹게 하세요, 주임님?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 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마실 경우에 배탈이나 이제 물에 의한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배탈이요?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요? 그렇습니다. 계곡물은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기생충과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질 아메바나 스파르가눔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기생충은 사람의 대장에서 기생하며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심지어 대장의 조직을 녹인 뒤
간 세포까지 파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야생 버섯이나 풀은 자칫 독성분을 지닐 수 있으므로 함부로 먹지 마세요. 야생 진드기도 그렇고 산에 가면 뱀도 나올 수 있고 야생 동물도 나올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데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야생동물이나 야생 진드기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발열이나 아, 발열이요. 부종 등이 일어나는데 네. 자기가 물렸다고 이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네. 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 주시고요. 깨끗한 물로 씻는 예. 거. 억지로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확인이 되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갖고 네. 이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발열이나 부종이 더 심해지신다 그럴 경우에는 네. 더 큰 병원으로 가셔갖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정밀 같습니다. 검사요? 예. 네. 산에서 뱀에게 물렸을 땐 응급 처치가 중요한데요. 물린 부위의 위쪽, 즉 심장 쪽에서 가까운 곳을 손수건이나 지혈대로 묶어주시고요. 야생 동물에게 물렸을 때는 가장 먼저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수병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르고 또 오르고 정상까지 최선을 다해 오르고 있는 김유진 리포터. 얼마나 남았어요, 감독님? 조금 더 남았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이제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요. 지금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아, 너무 아하,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람, 경치 좋고 산세 좋고. 아이고, 김유진 리포터는 좋겠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진드기를 차단해야 하는데요. 또한 외출복과 속옷은 깨끗이 세탁해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외 활동 시 내 몸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제 확실히 아셨죠?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한 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유진 리포터 더운데 긴 소매 입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우리 김유진 리포터가 진드기한테 나잡아잡수하는 행동만 안 했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뭐 저런 행동 안 하겠죠, 뭐. 그럼요. 이제 잘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할 거고요. 그날따라 벌레들이 저한테 막 달라붙더라고요. 미인을 알아보는 거죠, 벌레들이. 그쵸? 예? 마우스피스 있나요? 왜요? 마우스피스는 왜 지금 한 외쳐주세요? 대 때리게. 예, 막 던지네요. 처음 나왔어요. 예. 근데 사실 산이나 들에는 미세한 곤충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곤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덥더라도 긴팔 옷으로 몸을 감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씨 얘기는 일단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몸을 보호해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좀 씁쓸하긴 하네요. 옛날에는 아무 바닥에나 우리가 털썩털썩 앉고 뭐 김밥 먹다가 뭐 좀 떨어지면 흙 좀 묻어도 이렇게 먹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누가 아무 바닥에 이렇게 털썩털썩 앉고 김밥 떨어진 거 다시 주워 먹고 그렇습니까? 제가요. 왜 뭐 잘못했나요? 요즘도 왜 뭐 나만 쓰레기야 뭐야?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예전에 우리들이 질병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야생 진드기를 비롯해서 해충과 여름철 질병까지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김유진 씨가 첫 번째 출연이셨어요. 소감 한마디 여쭤볼까요? 저는 오늘 두 분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주방 아줌마가 된 느낌이에요. 주방 아줌마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밥을 차려줬나요? 언제? 예.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네. 다음부터는 직접 좀 차려주세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준비해 오셨습니까? VIP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Very important point. 그럼요. 제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구토 증상을 단순한 식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두통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 번쯤은 진드기 관련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현관 앞에서 옷을 탈탈, 있는 힘껏 탈탈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옷에 진드기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털어내면 된다. 네. 자, 오늘 김유진 씨가 두 가지의 VIP를 전해주셨는데 자, 이제 현병수의 VIP 함께 하시죠. 네, 저희 VIP 갑니다. 지난주에 반려동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털 있는 동물은 진드기가 붙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반려동물과 외출하실 때도 요 진드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반려동물 탈탈. 이렇게 탈탈 털으세요. 오늘 결론은 탈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요, 갖가지 질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또 언제 어디서 무서운 바이러스가 인간을 습격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인간과 질병과의 싸움, 그 끝은 어딜까요? 김학도의 판도사,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판도사의 결론. 고온으로 인한 피해와 질병의 위험이 가장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계절, 여름.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은 조리 기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음식의 부패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예방해야 하고, 모기에 의해 발병하는 말라리아와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도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 야외 활동을 할 때 옷차림에 항상 신경 쓰고, 가금류 등 동물과의 접촉 시 항상 신중을 기해 불상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욱 철저한 자기 관리와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계절, 여름.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비로 건강하게 나세요. 우유가 좋을까 주스가 좋을까? 저는 주스요. 우유는 아침에 안 넘어가지 않아요? 우유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요? 좀 뭔가- 다만 변이 나올 뿐이죠. 바로. 예, 근데 우유 저는 완전 식품 우유를 예, 일단 추천을 합니다. 우유를 아침. 아니죠. 상큼하고 달콤한 주스가 최고죠. 우유가 영양 가격 면에서 어떤 게 더 비싸나? 같은 양을. 같은 양이 이거로 따졌을 때는 우유가 약간 한 750원 단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저기 대형 마트 가면은 450원 정도에 훈훈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단가 나오고. 주스가 좀 비쌀 거예요, 아마. 주스도 오렌지 주스냐 그렇지도 포도 않은데. 주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주스 먹자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많이 약간 있지 지금 않나? 광고 약간 홍보 약간 맞네요. 느낌 대놓고 그 얘기하시는데. 카피가 딱 아니 나오니까. 뭐 아침에 주스, 아침에 우유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침에 우유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진짜요? 어, 주스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